안녕하세요. 현명한장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약 107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거대한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 중인 ST큐브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종양의 면역회피 기전인 BTN1A1을 규명하여 이를 표적으로 삼는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 넬마스토바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거대한 잠재력과 향후 가치를 끌어올릴 핵심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ST큐브의 핵심 투자 하이라이트 4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콜드 종양을 직접 겨냥하는 완전히 새로운 타깃인 BTN1A1을 기반으로 합니다. 둘째, 임상 일상에서 용량제 한독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압도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올해 하반기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강력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733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단기 재무 리스크도 해소했습니다. 암치료 패러다임은 1세대 화학항암제와 2세대 표적항암제를 거쳐 현재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을 공격하는 3세대 면역항암제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하기 위해 걸어둔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면역관 문억 제제가 핵심 항암제로 자리 잡았죠. ST큐브는 이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면역항암제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글로벌 매출 1위 인키트루다와 같은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실제 약에 반응하는 환자 비율은 고작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70에서 80%의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기존 면역관 문억 제제가 전혀 듣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남아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면역 반응의 씨앗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콜드 종양 때문입니다. 콜드 종양은 면역세포가 암 조직 내부로 거의 침투하지 못하거나 침투하더라도 억제되어 작동하지 않는 환경을 말합니다. 대장암처럼 콜드 종양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기존 치료제로 면역 브레이크를 풀어준다 해도 애초에 공격을 시작할 면역세포가 부족해 치료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ST큐브는 이 난제를 타파하려 합니다. 이처럼 기존 약물에 불응하는 환자들을 위한 미충족 의료 수요는 엄청납니다. 2029년 기준으로 PD-L1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이 미충족 시장 규모는 무려 790억 달러, 하나로 약 10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은 넥스트 키트루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ST큐브 역시 이 엄청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계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제약사는 기존 약물에 이중항체나 항체약물 접합체 등을 더하는 병용요법으로 효능을 높이는 강화 전략에 치중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ST큐브는 아예 면역 억제 구조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신규 타깃 재정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 약이 듣지 않던 콜드 종양 영역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젖히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ST큐브는 어떤 기업일까요? 1989년에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 회사는 미국 현지법인의 우수한 연구진과 함께 활발한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면역관문 타깃인 BTN1A1을 기반으로 세상에 없던 퍼스트인 클래스 면역항암제를 개발하여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수적이죠. ST큐브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및 IT 유통 판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기초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화장품 상품과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을 크게 차지하며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신약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의 타깃인 BTN1A1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본래 모유에서 발견되던 물질이지만 ST큐브가 세계 최초로 암 조직 내에서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규명해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종양 미세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작동하며 휴면 상태의 암세포를 중심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약이 듣지 않는 환자군을 콕 집어 선별해 임상을 진행하는 영리한 타깃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완벽한 상호 배타성입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종양 내에서 기존 타깃인 PD-L1과 ST큐브의 타깃인 BTN1A1은 서로 겹치지 않고 배타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기존 약이 듣지 않는 환자에게는 BTN1A1이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존 블록버스터 약물의 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콜드 종양 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파이프라인인 넬마스토바트의 현재 임상 현황은 어떨까요? 다양한 말기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일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이성 대장암과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화학항암제와의 병용 임상 원비 및 이상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에는 식도암, 간암, 위암 등을 포괄적으로 타깃하는 바스켓 임상시험 계획 신청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신약 개발의 향후 로드맵과 굵직한 데이터 이벤트 일정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대장암 임상 초기 결과 발표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는 주요 임상 환자 등록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마일스톤은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될 대장암 연구자 임상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시점이 넬마스토바트의 가치와 효능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T큐브의 첫 번째 강력한 경쟁력은 전례 없는 수준의 탁월한 안전성입니다. 고형암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최대 용량인 15mg까지 투여했음에도 용량제 한독성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 비율도 51% 수준으로 기존 키트루다의 초기 데이터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났죠. 중증 이상 반응이 거의 없다는 점은 병용요법 확대나 기술 이전을 논의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이미 임상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간 공개된 전이성 대장암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넬마스토바트 병용 투여 시 무진행 생존기간이 약 4.1개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표준 치료인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의 2.3개월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수치입니다. 면역항암제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장암에서 거둔 매우 의미 있고 혁신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적응증 확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비소세포 폐암 이상 환자 등록을 시작으로 표준 치료제인 도세탁셀 대비 우월한 효능을 입증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2026년 하반기에는 두경부암, 위암 등 다양한 암종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바스켓 임상에 진입하여 이 신약이 가진 범용성과 가치를 더욱 극대화해 나갈 거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모멘텀은 단연 글로벌 기술 이전 가시화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허가 가능성, 적응증 확장성, 병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압도적인 안전성을 통해 모두 충족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잠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물질 이전 계약을 논의하고 데이터룸 실사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형 로열티 계약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공 사례로 프루킨티닙의 기술 이전 딜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무진행 생존기간 3.7개월의 데이터로 총액 1조 6천억 원, 선급금만 5,7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술 이전을 성사시켰죠. 넬마스토바트는 이미 4.1개월이라는 더 우수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공식 임상 데이터 발표 이후 글로벌 기술 이전이 성사된다면 ST큐브의 밸류에이션은 폭발적으로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재무 리스크입니다. 신약 개발사는 항상 현금이 문제인데 ST큐브는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합쳐 총 733억 원의 풍부한 가용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200억 원 안팎의 연구개발 비용을 고려해도 향후 2에서 3년간은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추후 기술 이전에 따른 대규모 계약금이 유입되면 재무구조는 더욱 탄탄하게 완전 정상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T큐브는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불응성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을 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안전성과 대장암 생존율을 2배나 높인 입증된 임상 데이터가 그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데이터 발표와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체결은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리레이팅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 현명안장 투자였습니다.